오늘 리뷰는 바로 포즈 플러스 메탈 시리즈 조룡신!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조룡신 포즈 플러스. 이번엔 어떤 구조로 만들어 놨을지 기대가 됩니다. 발매는 2025년 12월 해외에서 먼저 발매가 됐고 한국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입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7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율 이슈 때문에 초기 예약 가격보다 조금 올랐다고 해요. 역시나 이번에도 가격이 꽤 센 편인데 그만큼 내부 구조라던가 합체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죠. 일단 패키지 겉에 보면 위쪽에 빅룡과 염룡이 심퍼레이트 수치가 100%를 넘어 심메트리컬 도킹! 그 이름 조룡신! 여기 앞쪽은 은박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들이. 그리고 뒷면 한번 보면 짠! 3G 팀 하면서 먼저 발매됐었던 가오가이가랑 같이 찍혀있는 사진이라던가 그 외에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액션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면은 오픈해보도록 하지요. 오픈! 짜짜짠! 오, 큰 블리스터가 하나 나오고 안쪽에 스티로폼으로 조룡신 본체가 합체되어 있구나.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베이스라든가 교체용 손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무장류가 위에 있네요. 그러면 다 꺼내고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체 자체는 합체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여기에 뭐 가슴이랑 팔 끼우고 무장만 끼워주면 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되게 심플해 보입니다. 그냥 교체용 손들만 많이 있네 같은 느낌인데 진짜는 매뉴얼에 있습니다. 짠, 가로 매뉴얼이고요. 조룡신! 좋네 하면서 딱 들어보는데 매뉴얼이 묵직합니다. 그래서 두께를 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두께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가보면 짠, 5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성품이 많은 게 낫지 않을까? 이 54페이지가 진짜 사실상 이 소체의 구조 때문에 54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QR코드도 있거든요. 이게 영상 매뉴얼로 가는 링크입니다. 아예 공식에서 이 주요 포인트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면서 따라하세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 영상 한 번쯤은 봐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성 보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늘 리뷰는 초룡신부터가 아니라 빅룡이랑 염룡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비클로 변형하는 것부터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른 것보다 교체용 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초룡신의 교체용 손 5종입니다. 편손이 2종 있고요. 주먹손이 2종에 액션용 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먹손 보면은 작은 게 있잖아요. 큰 거랑 비교해 보면은 확실하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는 이제 완전 변형용 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의 디테일이라든가 모양 자체는 크기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편손도 일반적인 편손이 있고 이렇게 액션용 좀 구부린 편손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악수손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초룡신과 가오가이가가 악수할 때 쓸 손입니다. 그냥 겉만 봐서는 어떤 게 초룡신 손이고 어떤 게 가오가이가 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 손등이 더 튀어나와 있는 게 가오가이가 손이고요. 더 확실하게 보려면은 구멍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 큰 쪽이 가오가이가용입니다. 그리고 용신로보용 교체용 손 5종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되게 많죠. 사실상 빅룡과 염룡 양쪽에 다 써야 되다 보니까 2세트씩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먹손이 2세트 들어있습니다. 빅룡이랑 염룡 구분하지 않고 같은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편손 역시 2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손등 파츠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장용 손이 2세트, 펜슬 런처라던가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장손 B, 이쪽은 한 세트만 들어있습니다. 좌우 하나씩만 들어있기 때문에 매뉴얼에도 건 전용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 방금 본 것과 비교하면은 구멍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큰 쪽이 이제 펜슬 런처를 들 때 쓸 거고 좁은 쪽이 프리징 건이나 멜팅 건을 들 때 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액션성 있는 편손도 한 세트 들어있습니다. 역시나 좌우 한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신 로보에 표정 파츠 들어있습니다. 먼저 미소 AB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포효 표정이 2개 들어있습니다. 뭐 무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외칠 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초룡신 발 커넥터입니다. 초룡신 발바닥에 끼워가지고 아예 이제 튼튼하게 고정시켜주는 조인트 파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가동 포인트가 있다는 거. 이거는 초룡신으로 합체할 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초룡신의 양팔입니다. 또는 프리징건, 멜팅건이죠. 실제로 초룡신에 장착할 때는 이 조인트를 눕힌 다음에 요 중간 조인트를 열어서 이걸로 슬라이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손도 한번 껴봅시다. 안쪽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손목 조인트가 나타납니다. 여기 맞추어서 수납용 주먹을 끼워볼게요. 이대로도 좀 비율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뒤집고 손목을 90도 꺾어서 걸리지 않게 해서 수납. 깔끔하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꺼내주고 주먹을 잘 끼운 다음 들어서 돌리고 꺾어서 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룡신의 가슴이자 미러 실드! 무장으로도 활용되는 그 미러 실드입니다. 빅룡과 염룡의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 이게 또 안쪽에서 보면은 손잡이도 달려있고 무엇보다 이 중간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색깔만 바꿀 수 있다는 거 혹시?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무튼 미러 실드 부분은 펄 도색이 들어가 있는 클리어 파츠, 안쪽에는 또 내부 파츠가 있어요. 약간의 패널 라인이 보이죠? 색깔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초룡신에 장착할 때는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들어서 흉부에다가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빅룡의 메인 무장 중 하나인 파워 크레인, 파란색의 크레인 형태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이걸로 이제 프리징 라이플로도 활용이 되죠. 라이플의 총부 부분은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요. 특유의 이 노란색과 검은색의 라인도 도색 잘 되어 있고, 밑에 있는 후크 부분은 이건 합금 파츠네요. 그리고 당연히 크레인이니까 이렇게 목을 늘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쫙쫙쫙 늘어납니다. 아주 길어지네요. 중간에는 손잡이도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뒤쪽으로 실린더라든가 뭐 프레임 파츠라든가 아니면 연결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연결부 자체는 대놓고 나 라쳇입니다, 튼튼해요 라고 하고 있네요. 소리 좋아요. 그리고 쥘 수 있는 손잡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도 있어서 이렇게 2군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염룡의 메인 무장 파워 레더, 사다리죠. 그래서 끝부분에는 멜팅 라이플의 총구가 있고요. 이쪽은 좀 이렇게 꺾어서 각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쭉쭉쭉 빠진다. 역시나 크게 늘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특유의 디테일들과 함께 뒤쪽에는 이번에도 실린더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아까 파워 크레인도 그렇고 가동하는 실린더예요. 그리고 연결부는 역시나 라쳇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파츠도 이거 돌아가는 라쳇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펜슬 런처! 둘이 똑같은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거나 하진 않네요. 펜슬이라는 이름답게 이제 연필이나 볼펜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앞부분에 뾰족한 파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몸통의 메탈릭 컬러, 연결 조인트, 손잡이는 접어줄 수도 있고요. 뒷부분에는 잘 보면 안쪽에 탄환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덕트 디테일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초룡신용 디스플레이 조인트, 골반에 슬라이드해서 끼워주는 거고요. 보조 툴 들어있습니다. 세퍼레이터 역할처럼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변형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베이스에 꽂아둘 수도 있고요. 중간에 있는 구멍에다가 펜슬 런처에 손잡이를 끼워서 수납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베이스에 끼워 놓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는 이전에도 봤던 그겁니다. 넓게 2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둥 자체는 각도 조정이 안 되는 쇠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본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워서 초룡신을 띄워 놓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초룡신 본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리뷰는 빅룡과 염룡 편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데, 매뉴얼에서도 일단 한번 완성을 시키거든요. 어차피 손 끼워야 되고 뭐 먼저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초룡신 먼저 완성을 해봅시다. 먼저
발바닥으로 가서요. 아까 초룡신 발 커넥터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디테일이 있는 게 앞에 가게, 그러니까 가동이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가게끔 해서 발 중간에 끼워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착을 시켜서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좌우 다 동일하게. 잘 끼워졌으면은 내려놓고 발끝 외장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용신 로보의 주먹 한 쌍을 가지고 와서 빅룡한테 왼손, 염룡한테 오른손을 껴줄 겁니다. 손등이 위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다 끼우고 나면 다시 앞쪽 외장을 덮어주면 발등이 완성됩니다. 이 손등 파츠가 발등 디테일이 되는 거죠. 뒤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제 각각 반대로 또 껴주면 되겠죠. 이렇게 끼워서 닫아주고 모양 완성. 그리고 어깨를 들어서 팔꿈치 잠시 갖고 온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팔의 관절을 움직이면서 중간 조인트를 들고 여기에 맞춰서 앞에서부터 슬라이드, 손목을 열고 주먹을 꺼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양팔 장착이 끝났으면은 팔 들고 파워 크레인 안쪽에 커넥터를 180도 돌린 다음에 관절을 이렇게 각각 90도로 꺾어줍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 여기도 슬라이드 조인트가 있죠? 앞에서부터 뒤로 슬라이드 하면서 그대로 끼워주세요. 딱 소리 나면서 장착이 되고 가동이 됩니다. 자, 파워 레더 마찬가지. 조인트 돌리고 90도, 90도 꺾은 다음 앞에서 뒤로 슬라이드. 그리고 미러 실드 안쪽에 조인트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세워서 가슴 앞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렇게 초룡신 완성입니다. 혹시 제 리뷰를 보면서 일단 초룡신부터 가지고 놀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완성 후에 초룡신 편 리뷰를 봐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용신 로보 보러 가야죠. 심메트리컬 아웃! 자, 그러면은 방금 달아준 것들 다 다시 떼줘야겠죠. 예, 미러 실드부터 잘 빼줍니다. 팔꿈치에서 팔 파츠도 빼주고요. 마찬가지 빼주고요. 무장들도 빼줘야겠죠? 잘 슬라이드 이용해서 잘 빼줍니다. 마찬가지 잘 빼주고요. 매뉴얼상 발바닥 커넥터는 이따 빼긴 하는데 지금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앞뒤 잘 잡고 중간 파츠만 잘 빼주세요. 아무래도 고정될 때 딱 소리 나면서 고정되는 거다 보니까 뺄 때도 천천히 빼주세요. 자, 기본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먼저 흉부 아머를 이렇게 밑에 걸 먼저 들어 올린 다음에 안쪽에 은색깔 파츠가 끼워져 있죠. 이게 고정 핀인데 이걸 락을 풀고 밑으로 돌려주세요. 이 끝부분이 여기가 볼 조인트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쪽으로 완전히 접어주면 되고요. 백팩으로 가서 백팩 중앙부도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완전 들고 동일하게 접으면서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이자 용신 로보에겐 허벅지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관절 락을 한번 걸어줄 건데 딱 봐도 이 꺾여있는 부분이 허벅지 앞쪽이잖아요. 이 허벅지 앞쪽을 이 위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부에 슬라이드 되는 핀이 안쪽으로 하나,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 안쪽에 그림자진 거 핀 또 하나 있죠. 이 두 군데가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장에도 이게 끼워지는 틈새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 잘 맞춰 끼워줘야 되고요. 아예 어깨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합니다. 수직이 맞춰지기 때문에 잘 보면서 위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자, 끝까지 밀어 올렸으면은 허벅지 뒤로 가면은 왼 스위치 하나 있거든요. 버튼입니다.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허벅지 외장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면서 고정시켜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 전부 다 똑같이 해줄게요. 슬라이드 들어 올리고 뒤에서부터 눌러서 락 걸고 뒤쪽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해줄 겁니다. 들고 밀고 또 들고 뒤에서 밀고 그리고 외장이 확실히 들려 있는지 보고서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혹시나 이 허리 가동하다가 이 실린더가 들리진 않았는지 확실하게 밀착을 하고 들고 밀어줘야 밀린다는 거. 실린더가 들려 있으면 이 파츠 락이 안 걸립니다. 예, 완전히 밀착을 하고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툴 파츠 가지고 와서 골반 뒤로 갑니다. 스커트를 들어준 다음에 이 고관절 락을 걸고 있는 외장을 뺄 겁니다. 세퍼레이터를 안으로 넣고 살짝 비틀어주세요. 그럼 락이 풀리면서 빠져요. 그리고 골반부터 차례차례 분리시켜 줍시다. 골반 락을 풀었으면은 이 허리 중간 프레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잡고 락을 풀고요. 위로 가서 이 어깨에 합금 프레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프레임을 위로
빅룡을 밑으로 역시나 천천히 만져주면서 꽤나 튼튼하게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잘 빼주세요. 옆룡 쪽도 빼야겠죠? 아래쪽에 실린더 부분 여기 락을 먼저 풀고 잘 빼주었으면은 잘 들어서 합금 쪽의 구조를 보면은 살짝 돌기가 있어서 꽤나 튼튼하게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조심하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좌우의 기본 분리 완료? 그럼 빅룡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빅룡이나 옆룡이나 기본 변형 방식은 똑같아서 거의 그냥 동일하게 진행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골반을 연결했던 조인트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완전히 들고 골반 쪽을 완전히 180도 돌려주세요. 그리고 초룡신의 어깨 관절이 됐던 부분이 지금 중심에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뒤쪽으로 락을 풀면서 이동시켜줍니다. 이 부분이 옆룡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들고 이쪽은 반대로 꺾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차량 앞쪽 내부에 있었던 외장도 꺼내줍니다. 그리고 원래 초룡신의 스커트였던 부분을 뒤집어줍니다. 이러면 빅룡의 스커트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대로 아예 이 골반째로 옆으로 눕혀주고 초룡신의 고관절 쪽을 잡고 역시 180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점점 뭔가 완성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대로 초룡신의 다리를 들어 올리듯 또 180도 돌려주고요. 처음에 꺾었던 패널 부분을 위로 들면서 딱 이렇게 수직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포인트가 이 초룡신의 원래 팔 부분 이 어깨 안쪽으로 가보면 여기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인트가 바깥으로 오게끔 해줄게요. 그래서 팔을 뒤집고 내린 다음 이제 기존 팔도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조인트가 바깥에 오게 한 다음에 뒤로 넘기고 밀착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제 골반 위에 틈새랑 팔꿈치 부분이랑 맞춰서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높이라던가 각도도 한 번 더 맞춰주면은 딱 이렇게 뭔가 일자로 프레임이 완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잘 됐는지 체크를 해놓고 무릎에 있는 노란색 외장 이게 또 무릎 쪽 락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서 그대로 밑으로 뒤집어 줍니다. 이것도 락이 꽤나 튼튼하게 걸려있네요. 돌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뒤가 똑같아지죠. 그 상태에서 무릎 안쪽 외장의 락을 풀어서 펼쳐주고 그리고 바깥으로 간 다음 무릎의 앞뒤 외장을 벌리면 이제 락이 풀립니다. 이 바깥쪽 외장을 뺄 수 있어요. 이때 무릎 앞뒤 외장도 안쪽에 합금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착되면은 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방금 락을 풀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면 축이 노출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체크하면서 이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정강이랑 종아리 아래쪽 외장을 바깥쪽 한번 펼치면서 내부 락 풀면서 들어줍니다. 바깥쪽 한번 펼치고 내부 락 풀고 들어주고 안쪽에는 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바깥 외장 락이 풀린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위로 들어 올려주는 거죠. 외장을 접어서 밀착시키면은 안쪽에서 또 슬라이드 조인트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 외장이 내려오면서 안쪽에 얼굴도 한번 구경할 수 있죠. 다음은 이렇게 옆으로 눕혀준 뒤에 지금 바깥쪽 외장이 연결되어 있던 합금 프레임을 들어줄 건데 이대로 들면 안 되고 자, 툴 가지고 옵니다. 뭐 이때는 발목을 좀 꺾어 놓으면 편하겠죠? 이 합금 프레임과 외장 사이에 툴 집어 넣어서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락을 푼 다음 드는 거죠. 들어 올리면서 이 다리 위쪽 외장을 안쪽으로 접고 합금 프레임 들어 올리면서 안쪽 조인트가 허벅지 바깥쪽에 연결되게끔 하면서 이 골반 뒤쪽이랑 잘 보면 여기 돌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프레임 쪽에 이 돌기 여기랑 이 내부랑 맞추면서 잘 들어갔나 확인하면서 이쪽도 변형됐고요. 그리고 초룡신의 발을 위로 들어 올려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의 락을 풀면서 이제 용신 로보의 팔이 될 부분입니다. 그대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먼저 변형시켜 줄 건데 아까 발끝 부분 외장이죠. 이렇게 들어 올렸던 거 그대로 뒤집어 주고 좌우 외장을 펼치고 이 샤프트를 이동시켜서 밑으로 내리고 그대로 뒤집어서 포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 팔꿈치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꺾어주는 거죠.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위로 들고 락을 풀어서 들고 외장을 뒤집고 좌우 펼치고 밑으로
슬라이드 완전히 뒤집어서 포개고 팔꿈치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돌린다. 그리고 이 팔이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 올려서 팔꿈치 90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앞쪽 외장 가동하기 전에 이렇게 주먹을 돌려서 손등이 바깥쪽으로 가게 좀 돌려놓은 상태에서 접어놓은 앞쪽 외장을 뒤로 가지고 와서 주먹을 덮어주는 거죠. 자, 완전 펼쳐서 주먹 끝까지 덮어주고 처음에 앞뒤 벌려놓은 외장 있죠? 이거를 다시 넣어서 락을 걸어줍니다. 잘 보면서 천천히 밀착시켜서 락을 걸어주지요. 그 다음 바닥으로 가서 벌려놓은 외장 덮어서 여기도 락. 그리고 차량 뒷부분에 아까 정강이 외장이었던 부분 있죠? 이 앞에 있는 파란색 외장을 좌우로 잘 펼치고 그대로 접어서 겉부분 살포시 덮어주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바깥으로 가서 이제 이 옆 라인을 덮어줄 겁니다. 뒤쪽을 한번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조인트가 있고요. 얘를 뒤집어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다시 툴 가지고 옵니다. 초령신의 허벅지였던 부분에 안쪽으로 조인트거든요, 이거? 네, 들어 올려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주고 그대로 요 정강이 외장 접혀져 있던 걸 그대로 쭉 펼쳐줍니다.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앞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 중간에 있는 구멍이랑 조인트랑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뒤쪽 프레임 밀착하면서 오면 딱 맞거든요. 이렇게 조인트 맞춰줍니다.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바깥쪽 한번 열고 조인트 들어 올려주고 펼치면서 뒤쪽 프레임 먼저 밀착하면서 그대로 중간 부분 끼워주기. 그리고 초령신 등이랑 가슴이었던 파츠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면서 이 앞쪽이랑 락을 걸어줍니다. 앞쪽 외장이랑 락 걸고 밑에 있는 프레임 파츠를 들면서 이 패널 끝부분 있죠? 여기랑 맞춰서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밑으로 한번 뒤집어서 내린 다음 락을 걸고 아래쪽 프레임 들면서 뒤쪽 외장이랑 맞물리게 들어 올려준다. 그 다음 차량 앞뒷 부분 수평 잘 맞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초령신 팔 가지고 와서 주먹을 넣어줍니다. 일단 돌리고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가게 한 다음에 닫아주고 그리고 팔꿈치 쪽을 완전히 펼친 다음에 차량 바닥으로 가서 팔 내부에 있는 사각 구멍과 차량 내부의 사각 조인트 그리고 아까 어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뺀 조인트랑 펼친 팔꿈치 내부 구멍이랑 맞춰서 끼워줍니다. 잘 맞춰서 수납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차량 본체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뭐 락 걸 것들 잘 됐는지 확인하고 잘 조여주고 잘 세워줍니다. 그리고 초령신의 머리와 백팩이었던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일단 허리 쪽에 있었던 실린더 밀어 올리고 앞으로 가동. 목관절을 앞으로 꺾어서 머리는 앞으로 눕혀주고 좌우에 있던 합금 프레임은 밑으로 내려주고 백팩을 뒤집고 뒤쪽 그러니까 스러스터인 부분을 뒤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그 다음 앞으로 쭉 가동시켜주면 머리를 그대로 덮어줄 수 있거든요.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 파츠를 옆으로 들고 뒤집어줍니다. 이때 이 축이 하나 있고 연결된 거는 볼 조인트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동시켜줄 수 있어요. 볼 조인트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아래쪽에 조인트가 내부로 쏙 들어가게끔 그 다음 바깥쪽 외장을 뒤집어주면은 이렇게 백팩의 변형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초령신의 발 커넥터를 가지고 와서 아까 가동했던 부분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밑으로 뒤집고 그 위에 보면은 조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들어 올려줄 건데 잘 안 들어진다 그러면 역시나 툴 가지고 와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인트 꺾여 있는 부분들이 처음 움직일 땐 되게 타이트하게 물려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움직이고 나면 좀 그래도 부드럽게 움직이니까요. 아무튼 조인트 이렇게 세워주고 이쪽도 대기. 다음은 파워 크레인 가지고 옵니다. 크레인의 후크를 밑으로 내리고 아까 초령신에 연결했던 부분 이 슬라이드 하는 부분이 뒤로 가게끔 이 연결부를 뒤집어주고 위를 덮고 있던 프레임을 그대로 펼쳐줍니다. 지금 실린더 가동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백팩을 가져와서 이 스러스터 부분이 뒤로 가게 해서 펼친 프레임에다가 결합시켜줍니다. 잘 보면 프레임 앞에도 조인트가 하나 보이고요. 이 실린더에도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줄 부분이 구멍이 보이죠? 잘 끼워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차량 뒷면을 보면은 이 위에 검은 색깔 아머 안쪽에 조인트들이 내부로 나 있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크레인 연결부 안쪽에 구멍이 보이죠? 여기를 끼워주는 거죠. 뒤쪽 프레임을 들고 뒤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좀 눌러주는 게 편할 것 같죠? 한쪽을 걸고 반대쪽을 걸어줄게요. 그리고 좌우로 한번 눌러서 조여줍니다. 그 다음 발바닥 커넥터 가지고 와서 펼쳐놓은 조인트를 이 뒤쪽에 크레인 연결부 구멍에다가 끼워주는 거죠. 그 다음 프레임 다시 살포시 내려주기만 하면 빅룡 비클 모드의 완성! 와,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자, 그럼 연령도 변형시켜 보도록 합시다.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단계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일단 어깨 관절 옮기는 것까진 했고 관절 내부의 조인트를 바깥으로 빼는 거 먼저 해주도록 합시다. 돌리고 그리고 이제 고관절에 해당된 부분을 뒤집고 180도, 그리고 스커트도 위로 뒤집어 준 다음 중간 관절을 꺾어주고 고관절을 뒤집고 안쪽 관절도 뒤집고 그대로 위로 포개주면서 뒤에서부터 이제 고관절이랑 팔꿈치를 연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노란색 무릎 외장 락을 풀면서 뒤집어줍니다. 확실히 이 부분 락이 꽤나 강하게 걸려 있네요. 무릎 내부 외장 락 풀고 바깥쪽에서 이제 좌우 락 풀고 정강이랑 종아리 외장 락 풀어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아래쪽 외장을 위로 들어 올려 놓고 툴 가지고 와서 합금 프레임 락을 풀고 얼굴 구경 한번 해주고 프레임 위로 뒤집으면서 위쪽 프레임 안으로 포개고 그대로 앞으로 가면서 조인트 잘 맞춰서 끼우면서 앞쪽 프레임까지 락을 걸렸나? 걸렸다. 됐습니다. 이쯤부터는 역시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발을 위로 가동, 안쪽에 락을 풀면서 팔 들고 외장 뒤집고 바깥쪽 들어 올려서 샤프트를 밑으로 내리고 완전히 뒤집어 주고 그대로 팔을 바깥쪽 90도 가동, 팔꿈치 90도 가동 하면서 손등이 바깥으로 가게 또 돌려주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위로 들어서 락 풀고 뒤집고 펴서 샤프트 완전히 뒤집고 바깥쪽으로 가동 포개고 손목 돌리고 그리고 앞에 접어놓은 외장을 뒤로 가져가서 손 덮어주면서 좌우 외장을 다시 밀어 넣어서 락을 걸어준다. 그리고 안쪽에 외장 다시 덮어서 튼튼하게 고정. 바깥쪽 외장도 잘 펼친 다음에 프레임 다시 밀어 넣으면서 뒤쪽 조인트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외장 잘 펴졌는지 확인하고 포개면서 조인트 맞춰서 밀착. 툴 가지고 와서 초룡신 허벅지 앞쪽 조인트 올려주고 손톱으로 잘 걸고 허벅지 뒤쪽 조인트 벌려주고 외장 펼쳐서 조인트 위로 앞으로 그대로 쫙 펼쳐주면서 뒤쪽 프레임 밀착한 다음 조인트 맞춰서 외장을 고정. 참고로 이때 이 검은색 외장이 스커트랑 교차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외장이 딱 맞습니다. 반대쪽도 펼치고 안쪽 펼치고 쫙 펴서 앞으로 프레임 펴면서 바닥 와서 조인트 맞춰서 잘 끼워줍니다. 이 위쪽 아까 펼친 조인트도 밀착이 돼야 되거든요.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아까 내부에서 외장을 안 펼쳤죠? 꺼내줍니다. 꺼내서 중간 외장 만들어주고 위쪽 외장 뒤집어서 여기서 앞에서 락 걸고 아래쪽 프레임을 들면서 뒤쪽과 고정. 반대쪽도 외장을 내리고 프레임 들면서 외장을 고정. 비클의 기본형은 완성이 됐고 이제 팔 가지고 와서 초룡신 주먹 넣어주고 엄지손가락 안으로 해서 해치 닫아주고 팔꿈치 그대로 들어주고 바닥 앞쪽에다가 조인트 맞춰서 중간 부분과 뒤쪽을 잘 끼워줍니다. 잘 고정됐으면 오케이.
이러면 비클 소체 진짜 완성이고, 그리고 염룡한테는 요 미러 쉴드를 장착해 줘야죠. 미러 쉴드 안쪽에 일단 손잡이를 들어 올리고 분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 줄 거예요. 근데 바로 넣진 말고 아래쪽 외장을 들어 올려서 뒤집어서 안쪽으로 포개줍니다. 그 다음 손잡이 쪽을 껴주는 거죠. 이때 조심할 거는 그냥 손잡이를 일자로 편 상태에서 끼우면 여기 아래쪽 돌기가 있거든요. 이 돌기랑 이 외장끼리 이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손잡이를 완전히 뒤집은 상태에서 끼우고 손잡이를 펴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뭐 초룡신 결합용 조인트 접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앞을 보면 이제 손잡이만 나와 있는 형태죠. 이걸 차량 중간으로 가져가서 이 안쪽에 구멍 보이죠? 여기에 맞춰서 손잡이를 끼워줍니다.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빅룡과 마찬가지로 결합부 구멍이 뒤로 가게 해주고 위에 있던 프레임을 뒤집어주고 안쪽 조인트에 맞춰서 빅룡대랑 동일하게 결합해줍니다. 넣고 좌우 살짝 조여주고 발바닥 커넥터 가지고 와서 뒤집고 안쪽 조인트 꺼내주기. 근데 역시나 잘 안 나오면은 뒤에서부터 툴을 이용을 해서 밀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습니다. 동일하게 연결부 밑에 슬라이드해서 끼우고 이 다음에 초룡신에서 떨어져 나온 파츠가 하나 더 남습니다. 바로 이 골반 외장이죠. 이거를 이 안쪽 조인트 부가 아래로 가게끔 해서 요 바닥에 있는 틈에다가 끼워주세요. 이렇게 수납 완료. 염룡 비클 모드 완성! 자, 이렇게 각 빅룡과 염룡의 비클 모드의 완성!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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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변형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완성도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빅룡으로 좀 차근차근 볼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전 좀 놀란 게 완성하니까 차량이 길쭉하다는 겁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을 하는 용신 시리즈의 비클 모드는 좀 길쭉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했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막 중간에 얇은 부분이나 빈 공간 거의 없이 적당히 두툼하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져서 그 부분도 좀 놀라웠어요. 그러면서도 크레인의 형상이라던가 뒷부분의 이런 볼륨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성됐을 때 파츠들의 일체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볼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비클 모드 기준 전장은 딱 비클 모드 기준으로만 24cm가량 됩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히 긴 모습이죠. 그리고 차량 앞부분 보면은 좀 좋았던 부분이라면 역시 이거죠. 용신 로보의 비클 모드는 이 앞유리가 살짝 대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경광등 부분에 클리어 레드들 사용된 부분이라든가 라이트 부분에 또 클리어 오렌지부터 해서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헤드라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고리 디테일도 있습니다. 문고리 디테일, 거기다가 비클 모드에서 보이는 특유의 이 검은 색깔의 두 줄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바퀴 디자인이나 기본 디테일도 충실합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러버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되게 마찰력이 좋습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클 모드에서 굴리고 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특유의 그 덜덜거리는 소리 없이 러버 소재니까 밀착돼서 착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차량 중간 부분 보면은 원래 디자인이라면 이 중간쯤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좀 얇은 그런 느낌일 텐데 그런 거 없이 진짜 무슨 소방차의 중간 부분 마냥 두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드러나 있는 부분들에도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막 심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입니다. 해서 뒷부분은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아예 뒷부분도 여기도 원래 관절이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가려주는 그런 파츠도 쓰고요. 그리고 크레인 부분 역시 이 조종석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집어넣은 게 특징이고요. 원래 구조상은 이 조종석이 초룡신의 뒤통수여야 하는데 아예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외형에서 이렇게 막 크게 드러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일체감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아까 잠깐 봤지만 실린더 가동하는 부분도 잘 되고요. 크레인 부분의 디테일도 충실합니다. 당연하지만 관절이 있으니까
들어 올리고 돌리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후크 내리고 연장. 기본적인 라쳇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염룡입니다. 뭐 사실상 비클의 기본 형태 자체는 뭐 빅룡이랑 똑같으니까 단순히 색깔 차이만 있으니까 가볍게만 한번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유리창 부분의 대각선 형태라던가 검은 색깔 줄무늬 2개 이것도 잘 보이고요. 뭐 문고리 디테일, 패널 라인들 등등등 뭐 클리어 오렌지 소재의 라이트 부분이라든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에서 봤을 때 경광등도 잘 되어 있고요. 빨간색 차량이다 보니까 더욱 소방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소방차들도 이 중간 부분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으니까 더욱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빅룡과는 다르게 이 윗부분에 미러 실드를 수납하면서 훨씬 더 두껍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뒤쪽도 이제 추가 외장을 수납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아예 모양이 조금 다른 게 특징이죠. 그리고 아까 빅룡으로는 바닥 쪽을 안 봤잖아요. 바닥 쪽 한번 슬쩍 보면은 특히나 뒤쪽이 초룡신의 다리 내부여서 그런가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중간에는 초룡신의 골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앞쪽으로 이제 수납되어 있는 팔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절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땐 전혀 보이질 않죠. 마찬가지로 사다리는 그대로 뽑아서 연장. 역시나 쭉 들어 올려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빅룡과 함께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비클 모드 살펴봤으니까 시스템 체인지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빅룡 기준으로 먼저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일단 당장 변형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 뒤쪽 커넥터 아래쪽에 무장에다가 크레인까지 떼주도록 하죠. 얘들은 또 나중에 끼워줄 거니까요. 일단 중간 부분 이 외장 연결해놨던 프레임을 이렇게 위를 살짝 들면서 락을 풀고 그대로 처음처럼 뒤로 다 접어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뒤쪽 조인트도 다시 내리고 덮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락을 풀고 외장 다시 접어주기. 그리고 허벅지에서 꺼냈던 조인트들 다시 넣어줄게요. 그리고 중간 외장 역시 다시 접어줍니다. 손 덮어놨던 외장도 꺼내서 락을 풀면서 접어주고요. 그리고 앞쪽을 살짝 들고 이 중간에 있는 외장도 다시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그 다음 초룡신 고관절이랑 락을 걸었던 팔도 락을 풀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잠시 대기. 차량 앞으로 가서 앞쪽 외장을 펼쳐주면 가운데 틈새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툴을 가지고 와서 사이에 넣고 살포시 비틀어주면은 락이 풀리면서 좌우 갈라집니다. 무릎 쪽까지 락이 다 풀렸으면은 락을 걸고 있던 조인트들은 다 접어줄게요. 아래 건 밑으로 접고 위에 건 앞으로 접고 그리고 차량의 윗부분을 좌우를 잘 잡고 들어 올려줍니다. 근데 반대쪽 같은 경우는 안쪽에 패널이 하나 있어서 이걸 잠시 가동시켜 놓고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 올린 외장은 옆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내부로 갑니다. 안쪽에 보면은 구멍이 여러 개 보이는데 가운데 파란색의 버튼 같은 게 보이죠? 이거를 툴을 가지고 와서 눌러보면은 이거 스프링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바로 앞에 차량 하부를 당겨주세요. 슬라이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락을 걸고 있는 스프링이라서 락을 풀고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누르고 잡아당겨줍니다. 짠! 이렇게 막혀있는 구멍이 바뀌었죠? 그 다음 꺼내진 발을 이렇게 펴주는 거죠. 그리고 다리 안에 있던 초룡신의 팔 이렇게 밑으로 가동시킨 다음 팔꿈치가 뒤를 보게끔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다리 뒤쪽에 완전 밀착됐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들고 파란색이랑 회색 사이에 있는 관절을 가동시켜서 진짜로 밀착시켜주세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 파란색 내부 이 안쪽 핀 하나 보이죠? 이 핀이 프레임 안쪽 구멍에 맞게끔 밀착해서 락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다리 뒤쪽이 지금처럼 프레임이랑 외장이 정렬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룡신의 팔을 안으로 밀착시켜주면은 깔끔하게 정리 끝! 반대쪽도 동일하게 종아리 바깥쪽 들고 프레임 가서 락을 걸고 내리고 접혀져 있던 외장을 펼쳐서 내부 디테일까지 완성시켜줍니다.
가만 보면 색깔만 달랐지 이제 좌우 대칭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들어 올려서 밀착, 반대쪽도 들어 올려서 밀착. 그 다음 이 경광등 부분의 외장을 열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내려서 다리 정면이 완성! 그리고 상체로 가서, 그러니까 비클 모드의 후미 부분이죠. 초룡신의 다리 외장이었던 부분 이제 다시 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접혀있던 팔을 쭉 뻗어줄게요 이제. 그리고 편의상 이 팔 바깥에 있던 아머는 빼놓습니다. 안쪽에 락이 걸려있는 조인트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내부 프레임을 열어서 역시나 락을 풀고, 처음 했던 것처럼 이 합금 프레임에서 이렇게 좌우로 살짝 벌리면서 락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위로 가서 위에 덮어놨던 외장을 프레임째로 쭉 들어 올릴게요. 그리고 안에 접어놨던 외장을 펴고 양옆 외장을 이렇게 뒤로 들어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가서 위에 펼쳐져 있는 가슴 외장을 접어서 가슴 완성! 이 위에서 조인트 두 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락을 풀면서 내린 겁니다. 그리고 락을 푼 자리로 가서 어깨가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조인트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들 그대로 다 안으로 모아줍니다. 이러면 어깨 외형이 완성이 된 상태고요. 그대로 좌우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잠깐 중간 단계. 어라? 이게 뭐지 싶긴 하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팔까지 벌렸으니까 이제 머리가 나올 공간이 생겼죠. 뒤로 가서 안쪽에 있던 머리를 이 위에 잘 지지해서 잘 잡고 들어 올려줍니다. 짜잔! 머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뒤쪽에 펼쳐놨던 외장, 계속 락 열심히 걸어주던 외장을 안쪽으로 완전히 접어주고 그대로 이 합금 프레임 위로 가서 등에다가 끼워서 락을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와서 이 허벅지랑 지금 상체랑 일직선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 허리에 해당하는 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축이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고 90도 돌려주고 지금 합금 관절이 앞으로 오게 해주고요. 초룡신의 허벅지 회전에 해당하던 부분을 또 90도 돌려서 골반이 이제 앞을 보게 돌렸고요. 그리고 초룡신의 무릎, 메인 무릎 관절을 90도 내려주고 등 외장을 위로 들어보면은 안쪽에도 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이 관절을 이용해서 또 상체를 또 완전히 반대쪽으로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가동하지 않은 무릎 관절이 하나 있었죠. 이걸 이용을 해서 앞으로 내리면서 허리를 축소시키면서 밑에서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락을 거는 부분은 이 안쪽에 평평한 프레임 하나 보이죠? 여기에다가 밑에 후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완전 밀착! 이때 요 허리 뒤쪽에 있는 파란 색깔 외장 있죠? 이걸 이용해서 각도 조절을 조금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각도 조절하고 이제 뒤쪽 스커트는 살짝 사선으로 두면 됩니다. 이 허벅지 쪽이 수직이 되게끔. 그리고 등으로 가서 아까까지 펼쳐놨던 외장 있죠? 안쪽 조인트를 허벅지 앞에다가 맞춰서 살짝 당겨주면서 고정. 그리고 등 좌우 락 풀어놓은 외장은 요 방금 덮은 외장 바깥에 조인트가 하나 있단 말이죠. 돌기 하나 보이죠? 옆에. 이거를 안쪽 틈새, 지금 사선으로 꺾여있는 틈새 하나 보이죠?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위치 맞춘 다음에 프레임을 누르면서 천천히 락을 걸어줍니다. 딱 소리 났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빅룡의 어깨를 완성시켜줘야겠습니다. 그대로 돌려가면서 합금 프레임 같이 돌려가면서 어깨를 정방향으로 가지고 와주고요. 팔꿈치도 제대로 꺾이게끔 해줘야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팔 돌리면서 이제 프레임 같이 돌려주는데 프레임을 뒤로 접었다가 안쪽에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을 돌려서 프레임 잘 잡고 이렇게 90도 돌려서 이제 백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각도 잘 잡아서 모양 맞춰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갑니다. 90도 돌리면서 뒤로 밀착. 그리고 파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안쪽에 연결부를 180도 돌려서 등에 있는 슬라이드 부분에다가 위에서부터 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 크레인의 각도를 조절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짐이 너무 큽니다. 빼주도록 합시다. 잘 빼고 위에 있던 프레임을 뒤집어서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빅룡 완성!
와, 이게 이렇게 변형을 하네요. 신기하다. 아까까지 있었던 그 기다란 허벅지랑 이거 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형을 처음에 하고 나면 이게 기본형입니다. 방금 떼어냈던 이런 크레인의 뒷부분이라든가 팔 아머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염룡 아직 남았습니다. 염룡도 변형하고 와야 돼요. 염룡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은 뒤쪽 파츠 떼고 사다리도 떼주고 안쪽 무장 역시 잘 빼주고 하나 더 뗄 게 있죠? 미러 실드까지 떼줍니다. 그 다음 중간 락을 풀고 외장을 잘 빼면서 뒤로 완전 접어주고 조인트 돌리고 닫고 양옆 전부 다 락 풀고 접고 다 해줍니다. 조인트들도 다시 넣어주고 위쪽에 손 끄집어내주고 옆쪽 외장을 뒤집고 안쪽에 외장도 넣어주는데 초룡신의 팔을 락을 풀고 안으로 살짝 넣은 다음 옆에 있는 외장 접어주고 차량 앞부분 열고 툴 가지고 와서 가운데 밀어넣고 비틀고 다리 사이를 벌려준 다음에 차량의 윗부분 들어 올리고 돌리고 반대쪽은 패널 살짝 접고 들어 올리고 돌리고 안쪽으로 가서 툴 가지고 와서 스위치 누르면서 발목을 당겨줍니다. 스위치가 아래쪽으로 오게끔 잘 맞춰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누르고 발목 당기고 끝까지 당겨서 옮겨주고 그대로 다리 아래쪽을 뒤로 접어서 조인트 락을 걸고요. 안쪽 패널을 펴서 모양 만들고 반대쪽도 초룡신 팔 내리고 팔꿈치가 뒤로 오게 한 다음 들어 올려서 다리 아래쪽 가동 락을 걸어주고 종아리 밀착하고 접혀져 있던 무릎은 펴주고 앞으로 가서 발 꺼내고 무릎 위로 돌려서 조인트 맞춰서 눌러주고 중간 외장을 펴주고 이렇게 하면 다리의 완성. 위로 올라가서 차량 뒷부분 외장 락을 풀면서 펴주고 접혀져 있던 팔을 쫙 펴주고 팔 아머는 빼놓도록 하고요. 뒤로 가서 아래쪽 외장 락을 풀고 이 부분 외장 락 역시 좌우로 살짝 풀고 앞쪽 외장을 들어 올리면서 안쪽에 있던 외장 끄집어내주고요. 이때 좌우 외장도 뒤로 들어 올려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리 이 외장 접어 놓을 수도 있죠. 앞으로 가서 가슴 아머를 뒤집어주고 락을 걸었던 조인트들을 펴서 어깨 외형을 완성. 그 다음 팔을 좌우로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안쪽에 있던 머리를 끄집어내주고 등 쪽에 합금 프레임을 위로 가져가서 락을 걸어주고 그리고 이 상태로 잠시 대기. 다음이 빅룡이랑 반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다리를 꺾어줄 건데 아까는 오른쪽이 앞으로 왔다면 이번엔 왼쪽이 앞으로 와야겠죠? 꺾이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허리 바로 아래에 있는 축을 90도 그리고 초룡신의 허벅지 회전을 90도 초룡신의 무릎 관절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앞으로 90도 가장 위쪽 관절을 활용해서 반대쪽으로 180도 그리고 또 다른 무릎 관절 활용을 해서 90도 하면서 이 내부는 완전히 밀착을 시켜놓고 그대로 밑으로 살포시 내리면서 락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외장을 이제 허벅지 쪽에다가 이렇게 락을 걸어주고 외장 내리면서 또 좌우에서 락을 걸어주는 거죠. 튼튼하게 락이 걸렸으면은 외장 밀어 넣으면서 튼튼하게 조정. 팔 뒤로 뻗고 앞으로 돌려주고 남은 외장은 뒤로 가서 뒤쪽 축을 활용해서 돌려서 등에 밀착. 반대쪽도 뒤로 간 다음 축 활용해서 돌리고 뒤쪽으로 밀착. 팔까지 돌리면 소체의 완성이고 이 뒤쪽으로 가서 파워 레더. 레더 연결부를 180도 돌리고 사다리도 접고 위에서부터 슬라이드로 장착. 일단 완성은 했는데 더욱 깔끔해지려면은 요 팔 하박을 이 검은색 줄무늬가 앞으로 오게끔 해주면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빅룡, 염룡 완성! 아이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길었던 차량이 이렇게 됐다고?
야, 게다가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하게 빅룡이랑 염룡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역시 파랑과 빨강의 강렬한 그런 원색 이미지 컬러들이 잘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잘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 백팩 쪽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 상태에선 불필요한 것들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룡신의 허벅지 부분부터 해서 각종 불필요한 외장 같은 것들도 지금 백팩에 다 몰려있는 형태니까 이런 부분 잘 확인해서 만지면 좋겠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액션이 되거든요, 이거? 진짜 놀랍긴 합니다. 몇 번을 봐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외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기본 형태라고 했잖아요. 변형 과정에서 아까 뭐 팔에 있던 아머를 뗐다던가 아니면은 뒤에 있었던 커넥터를 뗐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무장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막 다 달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형태를 살펴보고 이따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 얼굴 잘생겼습니다. 역시나 포즈 플러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인데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이마에 요 얼음 무늬가 코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잘 해줘도 이제 클리어 파츠를 쓰거나 그런데 이 코팅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인상 역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그 용신 로봇 특유의 이 줄무늬, 정확히는 이제 게이지죠. 에너지 레벨 이런 느낌인데 그 부분도 클리어 파츠, 내부에도 메탈릭 도색을 해서 클리어 옐로가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옆에는 다이얼 부분도 메탈릭 컬러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이 복부에 이런 디테일이 추가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도 무장이 있잖아요. 체스트 스릴러가 표현되어 있다. 열어줄 수 있고 안쪽에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다 되어 있고 멋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염룡의 머리도 봐야겠죠. 빅룡과는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이마의 무늬라던가 기본 디자인도 좀 다른 게 특징입니다. 빅룡은 오른쪽에 있던 안테나가 이제 왼쪽에 있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이마가 이제 불꽃 무늬, 이쪽도 멋지게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빅룡과는 다르게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죠. 얼굴은 쌍둥이다 보니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통 디자인 역시 좌우 반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빅룡에겐 우측에 있던 다이얼이 왼쪽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요 클리어 부분은 우측에 있다던가 둘이 놓고 보면 확실히 똑같지만 반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죠. 어깨 같은 경우도 특유의 컴팩트한 그런 디자인의 어깨에다가 검은색 줄무늬 잘 되어 있고요. 팔 상박 쪽이나 아니면 뭐 하박에 또 줄무늬라든가 패널 라인들, 디테일들 잘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관절에 합금을 다 쓰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도 이런 관절부에 쓰인 빛 반사하니까 보이는 합금 관절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골반 자체는 스커트 디자인이 특유의 그 노란 색깔 포인트들까지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고관부의 덕트 디테일부터 해서 특유의 노란 색깔의 포인트 도색 처리 다 되어 있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의 이런 사이드 스커트 역시 패널 라인 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뒤쪽이 초룡신의 고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뒤쪽 스커트의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서 바라봐야 등 쪽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일단 허벅지가 초룡신의 허리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분리시킬 때 그 슬라이드 했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허벅지스러운 그런 각진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포인트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진짜 놀라웠던 게 뭐 진짜 외장을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펼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되게 신기했어요. 몇 번을 봐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진짜. 그러면서도 얇고 기다란 느낌의 포인트를 변형으로 담아냈다는 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도 바퀴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그 원본스럽게 되어 있기도 하고 뒤쪽으로도 심심하지 않게 막 뭔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느낌에다가 개인적으로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요 발목 안쪽으로 빈 공간이 없다는 거. 지금 외장으로 덮어버렸잖아요, 아예 빈 공간이 생길 부분을.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백팩 부분
어쩔 수 없이 나머지 파츠들이 뒤로 다 모여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도 확실히 정면에서 봤을 때 어색함이 좀 크게 없다? 그런 느낌 들게끔 밸런스 조절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치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밑에서 바라봤을 때 등은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었구나 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각자의 무장이 제대로 백팩에 매달려 있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걸 빼고 보면 확실하게 백팩의 기본 형상이 잘 보입니다. 이제 허벅지를 감싸고 있는 파란 외장부터 해서 좌우로는 차량에서 뒷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파츠가 이제 백팩의 형상을 하고 있다. 뭔가 아머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머 자체는 안쪽에 합금 프레임을 가동시켜서 어깨 외장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추가 실드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로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변형 기믹 이용해서 고개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어깨 같은 경우도 뒤쪽에 큰 간섭 없이 편하게 팔 들 수 있고요. 옆으로 드는 거는 이제 라쳇 통해서 들리고 안쪽에 축 통해서 한 번 더 들리고, 이것도 변형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팔 상박에서 회전축 꽤나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가량 가동을 해주고요. 하박 회전이 라쳇입니다. 이게 초룡신의 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은근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목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허리 가동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치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등에 있는 외장을 락을 한번 풀면 이 앞쪽에 있는 관절에서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허리 회전이 가능해요. 물론 이 한 흉부쯤 관절이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아까 락 걸었던 거랑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흔들거나 가동시키면 오히려 이 고정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관절 이쪽이 초룡신의 허리였던 부분이죠. 합금으로 된 볼 조인트 쓰고 있습니다. 꽤나 부드럽게 적당히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옆으로 벌리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드는 것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아예 앞쪽 스커트 자체를 들어버리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허벅지 회전도 있습니다. 꽤나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무릎 가동 단일 관절로 90도가량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 역시 있어서 안으로 꽤나 많이 꺾이는 그런 형태고요. 발목 뻗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굽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도 이 뒤쪽, 그러니까 발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쪽이 살짝 이렇게 말려있죠. 살짝. 이것 덕분에 그래도 발바닥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기보다 살짝 떠 있어도 넘어지지 않게 적당히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동 범위상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무릎 꿇기도 되더라고요. 다음은 공통적인 기믹들 살펴봐야죠. 일단 아까 막 빼놓은 아머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표정 교체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표정 교체는 머리를 한번 빼야 됩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개를 완전 들어서 얼굴을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빼야 되거든요. 근데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매뉴얼 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머리를 한번 빼는 게 좋습니다. 너무 힘들게 빠진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한번 빼고요. 턱을 잘 잡고 살살 흔들면서 뺀 다음, 이게 눈만 있네 이렇게 하니까 표정 교체. 그 다음 다시 장착해줍니다. 염료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번 빼고 천천히 살살살 빼줍니다. 그리고 표정 교체 후 장착. 자, 이렇게 표정 웃는 얼굴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웃는? 이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으니까 되게 사악한 버전? 타락 버전 얼굴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너 따위가 우리를?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막 무섭습니다. 다음은 기합 넣는 표정. 합체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싸울 때, 그럴 때 쓰기 좋은 그런 표정이네요. 그럼 빅룡을 베이스로 아머 파츠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백팩을 어깨 아머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옆으로 펼치는 거였는데, 이제 위로도 돌려서 이렇게 각도 꺾어서 그대로 어깨 바깥쪽을 보호하는 느낌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쪽 다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 아머도 아까 변형하면서 뗐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달 수 있게 만들어서 장착, 또는 이렇게 뒤쪽으로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강화된 그런 용신 로보 같은 그런 느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팔 아머는 형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1형태고요. 그대로 이 아머들만 살짝 벌려서 이렇게 내려서 닫고 위에를 닫아주면 요게 2형태. 그리고 다시 벌린 다음 아예 아머 전체를 내리고 다시 덮어주는 걸로 3형태가 완성되는데 이건 약간 너클 같은 느낌도 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베이직한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1형태가 좀 일체감 있고 좋네요. 그래서 이 형태를 둘 다 해주면은 꽤 강화된 듯한 그런 벌크업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빅룡의 경우는 이 크레인도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장착해놓은 이게 가장 기본되는 1형태고요. 그리고 크레인을 빼서 연결부를 뒤로 뒤집어 버리고 앞으로 가서 이 위에 있는 손잡이를 펼칩니다. 그러면 등 정중앙에 커버 겉에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장착한 다음에 이 구멍은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등 위에다가 장착할 필요는 없게 되고요. 이게 이 형태. 이번엔 백팩이 되어 있는 아머를 좀 가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어깨 아머로 바꾼 뒤에 크레인의 뒷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합금 프레임 쪽을 살짝 벌리고 이 조종석이 위쪽을 향하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가동시켜서 원래 초령식 백팩처럼 살짝 만들어주고 중간에 실린더에 있는 조인트를 이 백팩 옆에 있는 사각 구멍에 맞추어서 끼우는 거죠. 짠! 이렇게 하면 크레인 파츠까지 장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맨 처음 이게 변형 처음 했을 때 그때처럼 이렇게 위로 들어서 그냥 장착하는 겁니다. 방금 옆에 달아준 게 3형태 그리고 이게 4형태입니다. 게다가 프리징 건도 수납할 수 있거든요. 충렬은 앞으로 슬라이드 해놓고 관절부를 끝까지 접은 다음에 크레인 중간에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끼우는 거죠. 슬라이드. 이렇게 하면 프리징 건 수납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위에가 너무 두껍다고요? 다시 떼어낸 다음에 크레인 빼서 연결부가 안쪽을 통과할 수 있게 접어준 뒤에 뒤집습니다. 그 다음 다시 장착. 이렇게 하면 윗부분이 두껍지 않더라도 장착할 수 있죠. 그리고 크레인을 이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는 짠! 아까 발 커넥터 빼놨던 것도 이 뒤쪽으로 장착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 원하는 조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염룡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파워 레더가 지금 이게 1형태 그리고 빼서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중간에 손잡이를 꺼내주고 그대로 마찬가지 동일한 위치에 장착하고 꺾어주죠. 이렇게 파워 레더를 중간에 끼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멜팅건을 뒤쪽에 슬라이드해서 수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빅룡과 동일하게 이걸 뒤집어서 이 중간에 슬라이드 시켜서 수납을 해준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수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연결부를 뒤집어서 아까 빼둔 발 커넥터를 수납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리고 아직 염룡한테는 무장이 하나 남았죠. 미러 실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일단 안쪽에서 손잡이를 한번 뺍니다. 그 다음 이 초룡신 컬러 파츠를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살포시 빼줍니다. 그 다음 이대로 다시 장착을 해놓는 거죠. 손잡이 잡을 수 있게 살짝 꺾어놓고요. 그리고 커넥터에 끼워놨었던 아까 골반을 잡아주는 조인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원래 컬러 파츠가 끼워져 있었던 부분에 장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러 실드의 완성! 이거 역시 아까 이 허리 뒤쪽에 끼워놨던 구멍 있죠. 여기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 허리에는 이 펜슬 런처도 수납할 수 있어서 손잡이 접고 중간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장착이 되죠. 그리고 프리징건, 멜팅건 만들어 봐야겠는데 방식은 똑같으니까 하나로 설명할게요. 일단은 총열을 앞으로 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데 바로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손잡이가 걸립니다. 툴을 가지고 와서 이 손잡이를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 뒤집으면서 안쪽 손잡이 꺼내주고 이대로 완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은 이 팔 하박 회전하듯이 회전시켜주면은 더 깔끔한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 프리징건, 멜팅건의 조인트 부분이 좀 길게 뻗어 있어서 이 프레임이 그냥 뒤를 덮고 있어도 이렇게 살포시 해보면 이게 또 수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무장 상태의 빅룡, 염룡이 완성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거의 프라머 빅룡, 프라머 염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머가 무장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제 무장 기믹도 다 살펴본 거거든요. 예, 액션 포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기본되는 무장 브리징건, 멜팅건에다가 미러 실드까지 손에 쥐어졌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형태이기도 하고 포즈 취하기 좋은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프리징 라이플, 멜팅 라이플 깔끔하게 백팩에서부터 그대로 돌려서 해줄 수 있는데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냥 돌려도 되긴 하지만 이 빅용은 손잡이를 쥐려면은 조인트 끼우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 아까 이 크레인을 위에서부터 내렸는데 밑에서부터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손잡이가 딱 맞아요. 이렇게. 이번엔 양쪽 다 펜슬 런처 들려줘 봤습니다. 펜슬 런처 손에 쥐는 것도 어렵지 않게 들려줄 수 있긴 한데 안정적으로 쥐려면은 런처의 뒷부분이 이제 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액션용 편손 하나 있었죠. 이걸 써볼 겁니다. 저 액션용 손의 정체는 바로 체스트 스릴러, 체스트 워머용 손이었습니다. 가슴 내부의 디테일도 제대로 이제 냉기를 내뿜을 것 같고 열선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다시 기본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빅용과 염용으로 가장 베이직하게 세워놓고 싶다 그러면은 딱 이 모습이 맞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포즈 플러스 메탈 시리즈의 초룡신의 빅용, 염용 편 먼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초룡신 편, 그러니까 합체 편은 리뷰를 따로 할 예정이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진짜 뭐 구조 자체가 내부 구조 자체가 되게 재밌게 신기하게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퀄리티도 높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중간중간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막 신기해하면서 만지게 되고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형 자체가 좋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보니까 변형 과정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가 다채롭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초룡신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